다음으로 두 번째 트랙은 고빈도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변동성 예측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트랙은 거의 한 기술 요소와 그 파이낸셜 날리지가 한 반반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약간의 이제 파이낸셜 날리지 쪽으로 약간은 기운 느낌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트랙에서는 일중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 데이터를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문 데이터나 체결 데이터를 전부 다 입수를 했고요. 하루에 발생된 그 주문 체결 데이터가 한 3, 4기가 숫자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3, 4기가씩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그 인사이트를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 어떤 그 체결 효과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결 및 효과 데이터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투자 의견이나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어떤 애측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도 한 2005년 중반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거래소나 코스코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좀 잘 쌓이기 시작한 거가 2000년대 중반 이후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런 연구들이 좀 활발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서 변동성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라는 거는 수익률이라는 것처럼 딱 숫자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면 SK 하이닉스의 어떤 하루의 그림인데요. 75,250원에 시작을 해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비슷한 가격에 종가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런 이제 그림이 있을 때 이날의 이제 변동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이제 반문을 했을 때, 시작가하고 종가가 비슷하니까 변동성이 없다고 봐야 할까? 사실은 아니겠죠. 근데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건 이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찰나의 어떤 변화들을 서메이션해가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뭐 수리적으로 풀면 뭐 인티그럴처럼 적분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미 실현이 된 주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변동성이 추정됐다라고 해서 이를 리얼라이즈 볼라틸러리 RV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RV를 프리딕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프리딕션된 그 RV 변동성을 어떻게 쓰는지를 일단 먼저 한번 보고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금융자산의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금융기관은 항상 어떤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한 번에 많은 양의 뭐 자금을 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시장이 급락을 해서 뭐 마진콜이라고 흔히 부르죠. 증거금을 어디까지 채워놓지 않으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포지션이 그냥 자동 청산돼 버리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내가 뭐 현금도 얼마 정도, 현금성 자산을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시장 리스크에는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려면 이런 이제 마켓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뭔가 숫자로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런 노력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요. 만약에 어떤 리스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요. 포트폴리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날의 최대 손실 금액이 10억을 넘지 않을 확률이 99%입니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대부분의 날들은 우리가 10억 정도를 우리가 현금성 자산을 준비해 놓으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거예요. 뭐 시장에 무슨 일이 있어도. 특별한 날만 빼놓고요. 이런 식의 개념을 이제 금융적으로 좀 말을 풀어보면 원데이 99% 바가 10억입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금융에서는 밸류의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JP 모건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업계 표준처럼 쓰는 개념이고요. 밑에 그림을 보면 파란색 라인은 어떤 자산의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 라인은 위에서 설명한 그 바를 라인으로 이은 겁니다. 근데 정말 보면 빨간색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극히 드물죠. 대부분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RV, 변동성을 예측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런 바라인을 좀 더 좀 잘 그려보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거 이제 목표를 두고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창이 이렇게 생겨 있죠.
사자와 팔자의 힘을 통해서 가격이 체결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 순간의 어떤 스팟 정보인데 46,900원에 가격이 체결이 되었나요? 근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제가 이제 약간 개념적인 수식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Y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격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Y는 실제 시장에서 이피션트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론적인 어떤 X라고 하는 실제 밸류를 가지고 있는 가격 플러스 이런 마이크로 관점에서는 어떤 거래의 속도라든가 뭐 또 프로그램의 대량 매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시적인 아주 불균형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는 뭐 엡실론이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 미시경제에서는 이를 마이크로 스트럭처 노이즈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짜리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그 에버리징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하루짜리 데이터를 쓴다는 얘기 자체가. 그래서 이런 평균 효과에 의해서 이런 현상을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데이터를 좀 좁히면 좁힐수록 우리가 특히나 뭔가 변동성을 한번 볼 때 변동성이라는 건 뭐 제곱값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제 알고 싶은 본질 가치인 X보다 이런 마이크로 스트럭처 노이즈의 변동성 값이 더 커버리게 되는 이 분산에 지배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엡실론, 마이크로 스트럭처 노이즈를 좀 빼내는 작업을 필요합니다. 이 빼내는 그 어프로치는 그 딥러닝에서 앞에서 좀 살짝 같죠. 그런 평활의 개념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테크닉적으로는 훨씬 더 어떤 그 디테일이 좀 들어가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닥에 어떤 가격이 뭐 툭툭 튀는 이런 거를 이제 점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일부러 쳐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체결 데이터를 먼저 1초 단위의 데이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는 디노이징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초 단위에서 뭔가 트렌드가 어느 정도 형성되겠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날의 변동성과 매핑을 해서 의미가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는 하루짜리 요약 통계량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작업 흐름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 트랙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변수들을 선정했어 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카테고리별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 우리가 이제 시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한동안 또 안 좋다가 장이 또 좋아지기 시작하면 또 한동안 좋죠. 이렇게 변동성이 몰려다니는 변동성 군집 현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잘 의미를 보면 뭐 이렇게 추세가 나온다라는 또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걸 떠올려 보면 내일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변동성 값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에요. 또 롱메모리 차원에서 한 주짜리 변동성도 물론 의미가 있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뭐 주식시장에 어떠한 정보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정보의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가진 어떤 주체들이 들어와서 거래량을 터뜨리게 되죠. 이런 것들 또한 변동성하고 굉장한 또 관계를 갖게 되고요. 또 거래 횟수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이런 개념으로도 떠올려 보시면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경우의 수를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많은 금액을 적은 거래 횟수로 소화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거래 금액은 굉장히 좀 작은데 굉장히 많은 거래 횟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래 주체가 누구야? 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봤을 때는 전자는 아마도 기관이나 어떤 큰 손의 거래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 후자는 그냥 우리 개미들이겠죠. 흔히 말하는 뭐 이런 식의 의미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당연히 거래량의 일중 변동성 또한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드 에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사자와 팔자의 어떤 그 호가에 대한 차이인데 우리가 이제 사자라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적정하다고 말하는 가격과 팔고 싶은 사람들이 적정하다고 말하는 가격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호가의 스프레드, 주문 가격의 스프레드가 벌어진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의미는 이 의견이 좁혀지면 뭔가 한쪽 방향으로 변동성이 좀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VP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이제 풀명에서 뒤에 있는 부분, probability of informed trading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을 이런 식으로 가정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거래를 시간 단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을 때 1시간 동안의 거래를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매수나 매도 쪽으로 굉장히 쏠렸던 거예요. 1시간 동안의 거래에서는. 그러면 그 1시간 동안에서는 뭔가 그 매수 쪽으로 그 의사표현이 확실한 정보 거래자들이 우위에 있었던 구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고, 그냥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도 있겠죠. 이런 구간은 그냥 정보를 가지지 않는 랜덤 거래자들이 거래했던 구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하루를 바스켓을 다 이렇게 나눠서 보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가 정보 거래자들이 우위였는지 아니었는지, 그렇게 바스켓을 나누는 개념 중에서 이렇게 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볼륨 싱크로나이즈드라고 해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거래량별로 한번 끊어보는 거예요. 최초 거래량이 이제 만주가 될 때까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고, 다음 만주가 될 때까지 또 따져보고요.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수치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개념이고요. 다음으로는 일중 거래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뭐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우리가 또 시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장 초하고 장 마감할 때 굉장히 거래량도 많고 변동성도 클 거예요. 그때 거래를 사실은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팅으로 그려보면은 왼쪽 그림과 같이 됩니다. 이게 가만히 좀 그림이 경향이 좀 덜한데 사람의 이제 입꼬리가 올라간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볼라틸러리 스마일, 변동성 스마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보통의 날은 이제 이런 그림일 거예요. 근데 오전 장중에 어떤 호재가 발생을 했어요. 시장에 툭 호재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 호재를 보고 달려드는 거죠. 주문이. 그랬을 때 그림이 아마 우측과 같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의 어떤 스마일 모양을 보이는 날하고 그 아닌 날하고 어떻게 수치적으로 구별을 해낼까에 대한 아이디에이션이 좀 필요할 텐데, 물리학 쪽에 보면 그 퓨리에 변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기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코사인이나 사인을 통해서 그걸 따져보는 컨셉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사인 사인 곡선하고 그날 하루에 이 플라팅한 라인하고의 유사도를 한번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사도에 따라서 그날이 보통의 변동성 스마일을 가진 날하고 가까워, 그렇지 않아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있고요. 다음은 이제 ORV라고 부르는 우리 주문 데이터를 가지고도 한번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스프레드처럼 주문도 초단위로 살펴보다 보면 나가고 들어오고가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넷플로우를 당연히 계산해낼 수가 있겠고, 이거를 이제 사자 쪽하고 팔자 쪽하고 밸런스가 있는지 인밸런스한지를 따져보는 개념이에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디데이스크 곡선의 기울기라고 설명된 부분인데, 오른쪽에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붉은 라인은 사자 쪽에 어떤 그 호가 누적 잔량이 쌓여 있는 것을 큐뮬레이티브하게 이제 그려본 거예요. 또 오른쪽에 파란 라인은 매도 쪽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선이 이어지지 않는 거가 이제 스프레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들의 이제 그 가격을 만약에 181만 2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마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기 전에 가격이겠죠. 이 가격을 뭐 180만 만 원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의미는 그 가격 호가들이 굉장히 쌓여 있다는 얘기겠죠. 주문량들이. 그럼 이 물량을 다 소화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런 기울기가 좀 완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같은 금액이 있다면 가격을 또 많이 변동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개념적으로 이제 떠올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켓의 뎁스를 나타내는 컨셉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 차원에서는 이거는 꼭 금융뿐만이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측면에서는 좀 아이디에이션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기본은 이제 시계열 모델이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의 이제 타임라인인데 우리가 여기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약 1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1년 정도의 연속된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시계열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하루 중에서 오늘과 같은 가격을 가졌던 때가 있죠. 과거를 딱 되짚어 보면 그게 이제 파란색 라인이고 그때의 데이터를 다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모델을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스테이트 모델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차이를 이렇게 좀 그 양식사하게 기재를 해놨지만, 시계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상황이 안정적일 때 메커니즘상 잘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경우, 금융 중에서는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뭐 시장이 무난히 흘러가다가 어느 날 일회성 이벤트가 있어서 뭔가 그날 이제 굉장히 변동이 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경제적인 그 어떤 스트럭처 구조 자체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 하루가 그냥 특별한 날로 그냥 지나간 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경우에 모델에서는 그 그냥 일회성 임시적인 그거를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모델의 구조를 바꿔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예측력에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런 스테이트 모델을 활용을 하면 좀 보완할 수가 있게 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한번 결과를 제가 좀 따져보면, 일단은 데일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가치라고 하는 클래식한, 제일 뭐 많이 쓰는 변동성 모델이죠. 이걸로 했을 때하고 이번에 이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의 성과를 비교했을 때는 유의미하게 좋아지는 것이 목격이 됩니다. 어떤 그 실제값과 예측값의 상관성이 무려 2.8배 정도가 향상이 되고, 에러량 같은 경우에는 한 60%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아까 바라인을 저희가 좀 봤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클래식한 바라인이고, 오른쪽이 이번에 이 고빈도 데이터를 활용한 바라인이에요. 좀 그림이 좀 작아서 눈에 좀 잘 보시긴 힘드실 텐데, 이게 그 왼쪽 그림에 비해서 오른쪽 그림은 좀 뭔가 시장에 센서티브하게 뾰족뾰족하게 잘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